안녕하세요. 필름메이커스입니다. 국내 멀티플렉스 3사 중 2위와 3위인 롯데시네마와 메가박스가 합병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정확히는 각 영화관을 운영하는 롯데컬처웍스와 메가박스 중앙이 합병을 위한 MOU를 체결한 것인데요. 두 회사는 극장, 영화 사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와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2024년 기준 CGV는 192개 극장, 1346개 스크린을 보유하고 있으며 롯데시네마는 133개 극장, 915개 스크린, 메가박스는 115개 극장, 767개 스크린으로 합병이 성사되면 일명 롯데박스는 248개 극장, 1682개 스크린으로 CGV를 넘어서게 됩니다. 새로운 영화계 1위 기업이 탄생하게 되는 것인데요. 이번 합병으로 코로나 이후 침체된 한국 영화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지만 롯데박스가 생기는 대신 한국 영화계에서 사라지는 것들도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두 회사의 합병이 한국 영화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신규 제작 한국 영화 감소. 롯데시네마와 메가박스는 계열사 관계에 있는 투자 배급사인 롯데엔터테인먼트와 플러스M 엔터테인먼트를 통해 영화를 공급받습니다. CGV의 수직 계열화 사업 구조를 벤치마킹한 것인데 자본력을 바탕으로 대작 위주로 투자 배급을 결정해왔습니다. 2024년 기준 두 배급사의 매출액 순위는 3위, 4위로 매출액 점유율을 합하면 1위 투자 배급사가 됩니다. 합병 이후 중복 투자를 줄여 수익성을 개선한다고 하는데 여기에는 신규 제작 투자도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말 관객이 들만하다고 판단한 영화만을 골라 투자할 가능성이 크고 이는 전체 신규 제작 영화의 감소로 이어질 것입니다. 두 번째, 오리지널 시나리오 감소. 롯데시네마와 메가박스는 콘텐츠 투자를 강화하여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밝혔지만 그 속은 IP 확보를 통한 협업 시너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즉, 양사가 보유하고 영화화할 수 있는 원작 소설, 웹툰, 웹소설, 게임 등의 판권을 기반으로 투자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되며 이에 따라 리메이크, 프리퀄, 리부트, 시리즈 등의 양산형 영화 기획이 집중되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오리지널 각본을 쓰는 감독의 대비는 더 어려워지고 한국 영화의 오리지널리티가 사라지지 않을까 우려스럽기도 합니다. 세 번째, 지방도시 영화관 감소. 앞서 언급된 중복 투자를 줄이겠다는 전략은 영화관 운영도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객석 점유율이 낮은 지방도시의 상영관 임대 평균 계약 기간 15에서 20년이 곧 도래하는 오래된 지점부터 통폐합의 대상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24년에만 롯데시네마는 이미 10개 극장, 67개 스크린을 없앴습니다. 안 그래도 문화 향유권 보장이 어려운 지방도시들에서는 대표적인 문화예술 시설인 영화관 감소로 인한 지역 상권 쇠퇴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방에서는 폐쇄된 영화관이 위치한 대형 건물이 해당 지역의 공동화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일반 상영관 감소. 합병 이후 투자를 유치하여 시설, 기술의 재투자에 관객 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주로 특별관을 확대하는 데 자본이 투여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 상영관의 상영 장비 및 음향시설 업그레이드나 직물 시트를 가죽 시트로 바꾸는 등의 개선 작업은 객단가가 높은 특별관 확대에 비해 후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양사 계열사의 투자 배급사에서조차 영화 투자를 줄이고 있는 마당에 개봉 영화 수가 급격히 늘어난다든지 관객 수가 회복된다든지 하는 전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추가 수익을 기대할 수 없는 일반관 환경 개선보다는 특별관 확대에 힘을 쏟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CGV가 독점 계약하고 있는 아이맥스 상영관은 도입할 수 없기 때문에 사운드 특화관 또는 리클라이너 시트 등 인테리어 고급화 쪽으로 방향을 잡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섯 번째, 영화관 기업 간 경쟁 감소. 사실 멀티플렉스 3사 구도일 때에도 경쟁보다는 담합으로 의심되는 행보가 빈번했는데 2강 체제로 전환될 경우 경쟁으로 인한 소비자 편익 증가는 더더욱 기대하기 어려워질 것입니다. 티켓값도 경쟁이 치열해야 내릴 여지가 생기겠지만 독과점 체제가 더욱 공고해지는 상황에서는 자발적인 티켓값 인하 가능성도 낮아질 것입니다. 비용 효율화라는 전략은 결국 한국 영화 산업을 리드하고 있는 기업들조차 앞으로 영화 산업의 성장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투자를 늘려 성장하기보다 들어가는 비용을 줄여 적은 수익이라도 쥐어짜보겠다는 고육지책이기 때문입니다. 해마다 감소하고 있는 관객 수를 어떻게든 다시 늘려 이 위기를 타개하겠다는 의지보다는 대세에 맞춰 극장 수와 개봉 영화 수도 줄이고 객단가를 높이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물론 이번 합병이 성공적으로 성사되어 한국 영화계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장 기업이 살아야 그 다음에 경쟁이든 뭐든 할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롯데시네마와 메가박스의 위기는 치열한 기업 간 경쟁에서 도태된 결과가 아닙니다. 다시 말해 CGV보다 비교 우위를 가진다고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관객들은 경쟁력이 높은 영화관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영화관 자체를 가지 않고 있습니다. 영화관에 대한 소비자의 마음이 이렇게 차가운데 이번 합병 계획에서 여기에 대한 대책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하다못해 CGV보다 티켓값을 1,000원이라도 내려서 소비자들의 불만을 조금이나마 해소하려는 의지를 보이거나 전혀 새로운 영화에 투자하여 상영하는 작품의 차별성이라도 확보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름만 멀티플렉스일 뿐 같은 값에 다 같은 영화를 상영하며 경쟁력과 차별성 운운하는 모양새가 한국 관객들에게 어떻게 비춰질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필름메이커 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